전쟁 이슈가 비트코인 하락의 원인이다 라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근거 없는 소리인지 객관적인 자료와 팩트체크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 그저 단발성인 공포감 조성일 뿐입니다. 매 집의 기회로밖에 생각이 안 들고, 여러분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연준의 의도와 구인 보고서입니다. 향후 비트코인 시나리오에도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네,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새벽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전부터 제가 체크해놨던 이 60K 정확하게 찍고 이 60K 위에서 마감을 하고 양봉이 나오면서 자리를 잡고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한 차례 또 쏟을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제가 계속해서 체크해놨던 이 저항선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음을 대비하고 있었죠.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보셔서 다 보셔도 되고,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진다면 이제 60K까지 열려 있습니다. 사실 60K까지 간다면 강력한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죠? 분명히 제가 이 62.7K를 깬다면 60K까지 열려 있다 그랬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공부하시고, 자, 텔레그램에서 제가 올려드리는 브리핑들 잘 참고하셨으면,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롱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분명히 지지 라인이 바뀌면 저항 라인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잡았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절반이라도 익절에 나갔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62.7K를 약반등이 나오면서 지지를 하는 듯 했으나 아래로 뚫려버렸습니다. 이때는 손절가를 본줄로 두고 기다리셔야겠죠. 어디까지 이 60K까지 떨어지는지, 이 부분까지는 가는지는 체크해봐야 됩니다. 왜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구간은 모두가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60K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다행히 지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디서 걸리겠습니까? 이 구간과 똑같습니다. 지지 라인이 뚫렸으니 이 구간은 저항 라인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지금도 이 구간이 뚫렸으니 이제는 저항 라인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한 차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겁니다. 이 구간을 깨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자, 제가 실시간 브리핑을 이런 식으로 최대한 텔레그램에서 진행하고 있고, 작도들이 바뀌면 제일 먼저 텔레그램에다가 제가 올려드리니까 유튜브는 좀 늦습니다. 유튜브는 가이드라고 생각하시고 실시간 대응이나 브리핑은 이 텔레그램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 테넥스 미디어 홈페이지 공식 채널 문의하기로 트송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행히 이 60K를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뒤에 어떻게 흘러갈지 대응과 전략이 궁금하시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상 후반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 2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해도 손실은 안 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전쟁은 매집의 기회일 뿐이었거든요. 22년도, 23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의 이런 기사들이 쓰레기 같은 기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전쟁 하나만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이란은 이슬람 혁명으로 세운 국가고, 자, 이런 그림처럼 과격한 행동을 일삼아 왔습니다. 자, 근데 이번 사건은 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뇌부 폭격과 암살을 하자 이란의 보복이 시작된 거죠. 이 헤즈볼라는 시아파 기반입니다. 그런데 그 후원자가 이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폭격할만 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같은 분쟁을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는 이 순위파 왕정 국가이며 이란과 어떤 종파, 정치 시스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중동이어도 서로 완전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느낌이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폭격을 하고 중동 불안을 야기한다면 중동의 주인공을 자처하는 이 사우디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슬람 지역 대부분이 이 왕정이거든요. 뭐 모로코, 바레인, 쿠웨이트 등 여러 군데가 있죠. 게다가 사우디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이란이 활개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중동 분쟁을 수습하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불과 작년이었습니다. 자, 작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때 이 타임라인과 비트 차트를 한번 보면 항상 이 이슈가 있었을 때는 다 그 하락이 일시적이었다. 이때 다 이렇게 일시적인 하락이었고, 이런 이슈들이 있어도 비트는 잘만 올라갔습니다. 전혀 중동 분쟁과 무관히 상승이 나왔고, 이런 중동 분쟁은 항상 단기간에 하락 재료로 사용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고래들은 다 매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텔레그램에도 보여드렸는데, 자, 지난 10일 동안 이렇게 비트가 하락을 하면서 또 고래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동 전쟁, 이딴 거보다 중요한 게 바로 곧 있을 이 고용 지표입니다. 무엇보다 이 비트의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지표들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단기적인
하락은 매집의 기회이고 여러분들도 그 기회를 삼아 매집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자, 최근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하락세에서 일시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고용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연준의 어떤 연말 한 차례 더 금리 인하를 하면서 내년에도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겠죠. 이는 곧 뭡니까? 유동성이죠. 만약에 연준의 금리 인하 효과로도 이 고용시장이 안 살아난다?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자, 올해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1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미대선 1년 차에는 상승의 효과가 이렇게 두드러졌었습니다. 자, 현재 구간은 마지막 임기 부분과 다음 임기 1년 차가 겹치는 구간입니다. 자, 새해 또는 새 정부에 대한 이 기대감이 가장 많이 쏠리는 24년 말 그리고 25년 초 여기다 금리 인하까지 진행되면 그 기대감 플러스 이 유동성이 몰리면서 그러니까 미증시에도 몰리면 비트코인에도 몰립니다. 못해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역사로만 봐도 1분기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그죠?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지금 개미들 피말리는 구간이거든요. 10월부터는 확실히 장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그냥 멘탈 유지하면서 묵묵하게 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ETF 유출입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ETF 자금 또한 지속적으로 지금 비트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60K 부근만 오면 계속해서 큰 손들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유심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상향이거든요. 좀 그달은 좀 덜 들어오더라도 좀 빠져나가더라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비트코인 유출입 자료는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자로 또 올려드렸고 온체인 데이터, 파이어 차트와 정상 히트맵, 비트코인 유출입까지 한눈에 정리해서 볼 수 있게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오전 중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0억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이게 지난 자료인데 반등이 나왔을 때 역시 100개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단기간 하락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죠. 이런 구간들 보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본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후 관점 어떻게 될지 전략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자, 일봉으로 봤을 때 이 채널의 중앙 부분은 계속해서 저항을 맞아왔습니다. 그죠? 여러 번 저항을 맞았죠. 근데 이게 뚫리고 안착을 하게 된다면 이 구간은 지지 라인으로 바뀌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정확하게 지지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지지선이 뚫리면 어디까지 가냐? 이 채널의 하단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가 3월 달에 비슷합니다. 이런 추세선을 뚫고 지지를 하고 상승을 했지만 천천히 다시 흘렀거든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짧은 프리미어로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이미 뚫고 지지를 받고 상승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눌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래는 이제 매물대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밑으로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런데 누구나 다 어느 정도 보고 있을 겁니다. 이 추세선은. 그래서 이 구간까지 떨어지지 않고 이 구간이 또 단단하진 않지만 지지라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58K 정도 되니까 제가 추후에 디테일한 브리핑은 또 텔레그램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눌릴 것을 감안하고 계셔야 된다. 자, 그러면 잠깐 짧은 프레임으로 좀 더 보면은 단타 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 지금 이제 이 구간은 저항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상승이 나오면 여기서 쇼타점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쌍바닥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래까지 열어두되 당연히 여기가 끝일 수가 있거든요. 이 끝인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반등이 나오고 눌리더라도 이런 자리들, 이 꼬리 끝까지 가지 않아야 됩니다. 대략 한 61.2 이런 부근에서는 상승이 나와야 된다. 자, 그 구간이 피보나치 되돌림 한 0.618 구간까지는 떨어져도 상관없다. 근데 이 눌리더라도 이게 이런 식으로 꼬리까지 내려온다면 당연히 한 차례 더 뚫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간보다 더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래까지 열어둬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8에서 한 57 정도까지는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매매 전략이 어떻게 되냐? 단기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들에서 쇼타점이 한번 나오겠죠. 나왔다가 이 구간의 되돌림 0.5 구간에서 절반 익절을 합니다. 그랬다가 더 떨어졌을 때 여기까지 닿는다면 깨질 확률이 높으니까 나머지 절반은 이런 곳에서 익절을 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까지 눌렸을 때 이런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면 이런 곳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가 숏 익절 자리와 동시에 롱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까지는 또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종합해보면 우리가 못해도 한 번, 두 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이런 구간들이 다 저항 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65K, 64K, 62K 이 구간들을 좀 돌파를 해야 됩니다. 한 번에 V자 반등 나오는 것보다 천천히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가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번 주 구인 발표와 졸도 보고서 같은 것들이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떨어지면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이너스 10% 정도부터는 무조건 담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딱 한 9.6% 정도 빠졌거든요. 이 고점 대비. 물타도 나쁘지 않은 자리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실시간 브리핑 같은 것들은 텔레그램에서 계속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쭉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